폴란드는 빠른 속도로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바르샤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CBC 뉴스가 지난 1일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CBC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러했습니다. 폴란드 그드니아의 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 공동체가 불허하는 특별한 전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썬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전차 10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 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함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토마시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질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란 환상 말입니다. 2일에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CBC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열어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한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물자 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협력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산업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 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 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에 M777 곡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5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영공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고도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별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 공역에 있는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6,000km에 달하는 북극권에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 보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에 찾아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낙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산업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과 UAM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산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며 하나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에 대해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있지는 않지만 60여 년간 오랜 우주 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로봇 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 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 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급한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 개발의 시험장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이나 우주 로봇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윈윈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 위성 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실린 실용위성 중 8기 중 총 6기가 위성신호 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00톤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달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뒤 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속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가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 개발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